네, 미국과 중국 글로벌 증시의 우려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G2 때문에 상당히 힘든 글로벌 시장이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중국과 미국에서 호재가 불거져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일단은 글쎄요. 경제지표 호조라는 것이 예전에는 좀 안 좋은 이야기로 다시 또 이렇게 바뀜이 좀 일어났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 맞다. 버냉키 의장이 말이 맞다.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는 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일단 좀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마감이 되었으며, 차트 모양은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한번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 아주 기가 막힌 장이었죠. 어제 그 아시아 증시 중국이 0.19%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저가가 5.94다라는 것은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5.88%까지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간 거였거든요. 그야말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울고 웃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좋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릭스와 미스 증시는 그나마 좀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도 넘어와서 유럽도 대부분 다 괜찮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지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홀로 빠졌을 뿐 대부분 다 1% 내외의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뉴욕 증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진 폭에 비하면 그렇게 좀 반등이 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낫죠. 예. 일단은 반등에 어떤 그 실마리를 찾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차트 모양은 어떨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반등은 아직까지 아니겠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양봉을 형성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아직까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뉴욕 증시도 볼까요? 뉴욕 증시도 그나마 잘 버티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빠진 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반등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다. 그래서 차트 모양은 오늘 양봉을 형성하겠지만 그 추세는 변한 건 없다. 어제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증시가 말 그대로 전형적인 V자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사실 장마감 이후에는 우리 증시가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정말 패닉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반이었을 겁니다. 12시 반에는 중국은 11시 반이거든요. 1시간 늦으니까. 근데 그때 한 11시 반부터는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1시간 이제 휴장을 갔는데 그때가 낙폭이 3.3%가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낙폭을 더 확대시키더니 5.88%까지 빠진 거였거든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이제 반등이 나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장 끝나고 1시간이 더 열리거든요. 우리나라 시간 4시에 끝나니까. 근데 그 반등을 계속 하더니 약박으로 마감이 된 거였습니다. 0.2%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놓고 보자면 빠진 건 다 우리나라에 다 반영을 다 시켜버리고 반등한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영향 끼치지는 못했다. 혼자 가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국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민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좀 어떤 그 발언을 거부하다가 일단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신용 경색은 아니다. 자금 유동성 더 확대시킬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코멘트가 나왔다는 점.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코멘트일 뿐이지 확실한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한 모습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뉴욕 증시 경제 지표가 너무나도 다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보면은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신규 주택 매매 건수, 내구재 주문, 소비자 신뢰 지수 너무나도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좋게 나온 거에 비해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이유가 점.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버냉키 의장 이 경제지표가 좋은 것은 버냉키 의장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반발 매수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파급력, 이 정도의 어떤 경제지표 호조라면은 1% 정도 넘어서야 1.5% 정도 넘어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강한 반등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려감은 공존해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서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현지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황소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다라는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하락장에 보면은 공매도 세력이 아주 이 골칫거리로 이제 그 통용이 되는데 지금 S&P 500 지수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공매도 어떤 비율이 한 2.6%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에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상승 중에 있는 잠깐의 조정이지 이게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는 아직까지도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팩트이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2.6%가 그러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빠질 것에 뭐 베팅을 한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전략을 짜는데 좀 참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 텐데요. S&P 500 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좀 이제 반등이 나갈 자리까지 왔다. 왜냐면은 지금 이평선 뭐 단순하게 차트 모양을 놓고 봤을 때 이평선이 120 이평선이 밀리면 또 다시 추가 하락 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가야 될 것 같다 하는데 반등이 일단 나갔습니다. 하지만 추세 반전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한번 볼까요? 다들 한번 보셨겠지만 세상에 이런 차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5% 빠졌다가 아주 밑꼬리, 아주 어마어마한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글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의 신발을 찰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게 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우리나라 시간 10시 반에 개장이 되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장님께서 어제 이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서 이 개별 종목의 흐름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스닥 시장 차트를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코스닥이 문제죠. 어제는 앞서 이제 김영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는 매도가 센 것이 아니라 매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호가가 공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적은 물량에도 쉽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 MSCI 한국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1.8% 반등이 나왔고요. 야간 선물도 약 0.56% 반등이 나왔는데 상승 출발하겠죠. 근데 출발은 하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출발은 하되 그거를 지켜줄 수 있을런지 아니면 장 중반으로 갈수록 그게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 요거를 우리가 좀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가름이 만약에 명확하게 나온다면 장 초반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지 그게 그 고민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도 불명확하다라는 게 제 결론 명제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글쎄요 외국인의 MSCI 한국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파는 기조가 갑자기 수매수로 바뀔까? 그런 어떤 흐름은 나오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시장이 악화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반등의 탄력은 좀 더 세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이 뭐 장 초반부터 1,000억, 2,000억씩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면 오늘도 그야말로 그 전강 후약에 아주 뭐 고약한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명심을 좀 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2조 1천억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조 5천억, 1조 3천억 뭐 최저 거래량이 되다가 어제 거래 대금 좀 증가가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투매가 일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도 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심을 하시면서 투매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단기 바닥 상태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 그러니까 장밋빛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낙폭과대 종목은 이제부터는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닥 지수 잠깐 볼게요.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바로 이제 거래 대금인데요. 어제 거래 대금이 2조 1천억이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아주 급락하면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투매는 항상 급락하면서 투매가 있을 수 있고 반등이 세게 나가면서 투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투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제 일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어제 뭐 한 루머 섞인 얘기로는 뭐 스탁론 물량이 나왔다, 담보 부족 물량이 나왔다, 뭐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부분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장 초반에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큼 증가되는지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낙폭과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좀 사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약간의 이중적인 견지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슬슬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시면서도 네네. 일단은 지금 그 간밤에 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중국발 악재도 좀 잦아들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나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시그널은 있는 상황인데 다만 기대는 많이 갖지 말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오늘 만약에 3천억 매수, 5천억 매수 이러면 아주 강도 세게 나오겠죠. 하지만 갑자기 뭐 변화가 이러면서 갑자기 뭐 매도하던 걸 갑자기 멈춘다? 예.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매도 어떤 강도에 따라서 반등의 강도도 세지냐 약해지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대웅 차장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